바니시멘트 클랜 리플레이 분석. 참 신청이 없기도 없었지만 참 오랜만에 하는데요. 제가 클랜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지금 이 리플 신청이 4개가 포베이님한테 들어오는 것을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났죠. 신경을 못 썼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군단 숙주 너프 이후에 신청해 주신 리플레이라서 그 지금 이제 분석을 해드려도 그렇게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 너무 늦었죠. 근데 그래도 그 군단 숙주 너프되고 그 게임 양상도 달라졌는데 나중에서야 이제 하면은 그거는 또 더 그것 나름대로 더 큰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포베이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1, 2번 리플레이는 진 경기고 3, 4번 리플레이는 이긴 경기를 하셨는데 한번 이제 저도 테란 유저니까 테란 유저 입장에서 이제 뭐 잘하진 않죠 제가. 근데 이제 그냥 이제 포베이님보다는 되니까 잘못 들어갔네요. 이거 1번부터 순서대로 그 리플레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플레이부터 태태전 3개, 토스전 하나. 저도 태태전은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타종전은 이론이 확실한데 태태전은 워낙에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저도 잘하지 못하고요. 아무튼 우선 보면서 한번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초롱성이고 7시 진영의 포베이님과 1시 지역의 오킨넛이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영어는 굉장히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러시님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리플레이를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플레이를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옵저빙 빨리 감기 안 하고 생중계 하듯이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니까 넘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감안해서 바로 리플레이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선가스 가져가지고 12가스 그에 반면에서 12병영 무난한 운영 가주시는 포웨이님, 그리고 13 사신 운영을 안 하는 이제 13가스 가져가 주시는 거고요. 선가스 러시님 가져가 주시고 13병영 러시님은 약간 일분 찍는데 텀이 있네요. 초반이다. 후반은 괜찮은데 초반에 이렇게 텀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제 피지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15 서치 가주시는 러시님, 세로 정찰 먼저 해주십니다. 러시님, 그리고 입구 막을 준비를 하는 포베이님, 16병명. 해병 먼저 나오는 게 낫죠. 정찰 방향 조금 방향을 일부러 튼 건가요? 무조건 못 없이 바로 분수공장 올려주시고 예전에는
히나기프님하고 같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블리자드에서도 같은 화면을, 같은 옵저빙 화면을 리플레이 내에서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리플 분석을 혼자서 이렇게 하려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죠. 특히 이런 초반 상황에서는요. 정차에서 호베이님의 정차를 끊어주는 것이니, 병영 올라가는지 군수공장 올라가는지 사령부 앞마당이 먼저 올라가는지 아무것도 묻지 못했죠. 러시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랠리는 찍을 때 호베이님이 입구를 막았잖아요. 입구를 막으면은 이게 건설 로봇이 가라고 명령을 해도 이쪽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 부분에서 멈추게 돼 있어요. 입구가 막혀 있으면은 유닛이 안 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일부러 찍어서 스타팅 위치라도 알아뒀으면 좋은데, 우선은 양쪽 다 봤으니까, 없는 쪽을 봤으니까 스타팅 위치는 지금이면 알았죠. 양쪽 둘 다 이제 스타팅 위치만 알고 정찰은 안 돼 있다는 것을 안 된 상태고요. 화염차들이 러시 보내주시는 부분이 사령부, 후베이님은 사령부 가져가시면서 운영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테크 우주공한테도 가져주시고 후베이님, 러시님이 좀 더 지금 러시님이 좀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벤시를 이제 이러면서도 공항연구소 올라갔으면 여기 포탑 지어줘야죠. 포탑은 3포탑이 안티벤시에는 제격입니다. 여기 이쪽 본진 자원구역 하나, 앞마당 내리면서 이쪽 하나, 병력 생산지대 하나. 지금은 의료선이긴 합니다만 이 의료선 병력도 막을만한 게 왜 포탑은 올라가고 있나요? 해병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해병 7기면은 해병이 건설로 빼줘야죠. 의료선 이거 제대로 내려서 했으면은 막기 힘든데, 나는 잘 막았죠. 그러면서 여기 포탑을 본진 이거 하나만 그러면 이제 벤시에 대한 여기서는 상대방 벤시가 먼저 왔기 때문에 포탑이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포탑이 지어져서 안티벤시 체제가 완성이 되어 있다면은 역벤시도 괜찮죠. 근데 지금 포탑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벤시보다는 반까마귀를 뽑고 벤시에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어요. 스캔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바이킹을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반까마귀 뽑아서 1반까마귀 체제로 해서 안티 벤시 체제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포탑이 지어져 있지 않은, 포탑이 없는 상태에서 역벤시라는 선택이, 이러면 계속 벤시에 휘둘리게 되죠. 이게 3포탑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가스통 지역이나 이런 데 포탑 사거리 밖에서 때려주면 피해를 항상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킹이나 반까마귀 바이킹 조합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손해는 계속 보는 거죠. 방금 350대 50이었는데 벌써 차이가 불어나고 있죠. 건설로 숫자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일꾼 생산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극제를 그리고 너무 많이 빨았어요. 시 컨트롤도 아쉽고요. 그 일꾼 생산이 잘 안 된다고 보이는 게 딱 건설 로봇은 2기 더 많이 잡혔는데 건설 로봇이 8기가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러시님은 사령부가 하나 있는데 포베이님은 사령부 2개 있는 건설 로봇 차이가 이렇게 나면은 이게 빨리 사령부 올린 의미가 없죠. 그 휘둘리기만 했고 그 득이 된 게 없죠. 그러면서도 러시님 몰래 멀티까지. 이건 자원 벌써 이제 게임의 양상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이 몰래 멀티를 끝까지 모르고 이 자원상에서도 서도 밀리고 병력에서도 밀리는 게임 양상이 보이네요. 그 병력 인구수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죠. 이게 일꾼 병력 둘 다 뒤처지고 있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서도 사령부 개수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저쪽은 몰래몰팅 하나 더 있고 이게 벤시에 휘둘리지 않게 3포탑을 미리 지으면서 앞마당을 빨리 내려앉히고 일꾼을 좀 더 부지런하게 생산해 줬으면은 지금쯤 인프라도 더 늘어나고 훨씬 더 많은 좋은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플레이가 많이 풍성전차 한기도 지금 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광물이 너무 많이 남아요. 가스 채취도 본진에서 지금 휘둘리면서 본진 가스 채취 안 되고 있죠. 자원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바이오닉 체제를 가고 있잖아요. 해탱 체제를 가고 있으니까 병력을 이 자원으로 사령부 하나 내지 2개에다가 병력을 전부 늘려주고 공학연구소도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늘려주고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공업은 이제 러시님은 공방업을 지금 동시에 또 올려주고 있죠. 차이는 있지만요. 벌써 이제 게임이 지금 벌써 너무 불리해졌죠. 벤시에 너무 휘둘리면서 이제 본진가스 이제 채취해주고요. 앞마당 가스도 신경을 써주고 있네요. 이게 가스 조절을 지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광물만 너무 넘쳐나고 사령부도 더 지어주고 병영도 더 지어주고 인프라들 더 늘려주세요. 메카닉 체제였으면 가스가 부족하니까 군수공장 올리는 게 느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바이오닉 체제면 병영 짓는 데는 가스가 안 되니까 인프라를 더 늘려주면은 나중에 생산 쪽에서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 러시의 게임이 끝났을 것 같네요. APM도 느리신데 저도 APM 빠른 건 아니니까 APM이 빠르면은 APM이 빠른 게 아니라 느리면은 미리 인프라 시설을 늘려놓고 APM이 느린 선수들 프로 선수들을 말하는 거죠. 정명 선수라든가 APM이 느린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잔손질이 없다는 특징도 있지만 APM이 느린 선수는 생산력이 매우 좋습니다. 컨트롤로 이제 경제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생산 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이제 조성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생산력과 컨트롤을
싸움은 어찌저찌 잘 됐는데 이게 해병 달라붙는 플레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여기서 확실하게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점수 방패를 안 찍었어요. 방패를 안 찍은 거는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적용하죠. 릴레이멀티 발견했네요. 지금 여기 화염차 여기 떨구고 일꾼 학살을 해야죠. 여기서 그냥 네 돌려야죠. 돌려서 여기 일꾼 학살. 생산이 지금 해병 2기씩밖에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공방 1업인데 공방 2업을 못 찍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학연구소 지금 공학연구소가 하나 있는 거 맞죠? 테라는 견제를 막으려면 이게 러시님 같은 경우는 곳곳에 보급고를 지어놨는데 보급고 깨져서 좋을 것도 없고 단순히 토스처럼 그 병력이 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것처럼 대군주가 이동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맵 곳곳에 보급고를 짓는 것보다는 자기 본진 앞마당 멀티 지역에 감지탑을 더 지어주는 게 좋죠. 이것도 행성요새나 궤도사령부로 바꿔줘야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러시님은 바이오닉 2업이 끝났는데 코베이님은 아직 1업에다가 방태업도 왔습니다. 방패업을 안 한 거는 방패업을 왜 안 하시죠? 이거를 진흙중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해병이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방패하는 거. 그리고 공학연구소도 아직도 한계입니다. 이게 공방업을 같이 찍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면서 러시님은 벌써 멀티 4개, 4멀티 본진 마르고 가져가 주시고 포베이님은 전혀 견제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우주방어로 가면은 자신도 째거나 견제를 안 하는 거면 자신도 멀티를 째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우주방어로 가면은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행성요새 포탑에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니까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병력과 업그레이드의 자원이 여기서도 이것도 병력은 견제급인데 본대병력으로 견제를 해주면서 이렇게 병력 잃으면은 이러면 병력이 없죠. 너무 무리했어. 공성전차를 더 모아주고 라인전을 해주는 게 더 좋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어떻게든 상대 보병 유닛은 줄여줬는데 호베이님도 정작 공성전차가 이게 어떻게 애매하게 자꾸 라인을 맞춰지는데 자원 채취량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건설 로봇 숫자도 이게 최적의 3멀티 돌리려면은 테란의 경우 70기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 로봇.
이러면서 몰래 멀티 또 시전해 주시는 러시님. 공성전차 공성전차 2기씩 나오고 계시는 포베이님. 업그레이드 면에서 너무 아쉽네요. 태태전에서는 일단은 공성전차는 메카닉 해탱으로 갈 경우에는 메카닉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좋긴 한데, 메카닉 쪽에서는 이제 바이킹하고 공성전차를 쓰죠. 그쪽 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많이 중요하지가 않은 게, 일단은 업그레이드가 많이 안 돼도 공성전차는 스플래시 데미지나 해병 상대로 일단 상성상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성전차만 운영하지 않고 보병 유닛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해병도 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성전차를 보호해주는 해병의 업그레이드가 나름 중요해지게 되고요. 해탱으로 가시면 일단 바이오닉 업그레이드가 꽤 중요해집니다. 바이오닉 업그레이드가 앞서가면 메카닉도 일단 중요해지고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어정쩡해요. 그리고 추적 미사일도 아쉬운 게, 해병에다 추적 미사일을 걸면은 해병은 빠르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강태업 안 해준 거는 너무 큽니다. 이게 지금은 뭔가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애매하게 그 외줄타기를 해주고는 있는데, 이게 방패업이 됐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압도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러시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차 없이 지금 토드로 제공권이 안 잡힌 거를 토드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공선전차로 라인 잡고 바이오닉으로 때리고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싸워주면은 러시님 입장에선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공성전차 생산이 계속 안 들어가고 제공권을 잡고 있는데 굳이 마토르를 갈 이유가 없죠. 공성전차로 토를 포격을 해주면 되니까요. 너무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바이킹을 더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데, 제공권 기왕 잡고 있는 거 확실하게 잡아야지. 6기 제공권 잡고 공선전차 라인 잡고 때리면은 조이면은 나도 좋을 텐데, 멀티팝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런 조합이면은 포베이님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에서 너무 차이가 나죠. 이거 보면은 당장으로 러시님 압도한다 해도 러시님은 자원을 많이 먹고 있고, 이게 어찌어찌 맞긴 했습니다만 러시님은 자원을 많이 먹고 있고, 포베이님은 이제 조합과 물량에서 이기긴 했는데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이 자원 격차로 인한 물량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에는 우선은 여기 견제 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병력이 가는 것도 이거 F2키 전체 부대 키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쓰긴 합니다만 편하죠. 근데 이렇게 멀티 하나 부수고 전체 병력이 이동을 한다. 이러면 이쪽에 너무 본진이 위험해져. 이루선만 우리 지정해서 날려줬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는 이게 너무 아쉽니다. 결국은 이게 전체 부대가 이동을 하니까 이런 작은 전체에도 타격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부대 지정도 아쉽고 폐색이 짙어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1, 2업과 3, 3업이 싸움이 안되죠.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도 밀리고 물량도 밀리고 멀티도 밀리고. 일단은 기본적인 공방업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지만 이거는 몇 번 계속 같은 말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요. 역시 전투방패. 전투방패는 해팅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모든 종족전에서 바이오닉을 운영한다. 전투방패는 필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 전투방패 하나가 방 2업의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효과예요. 여기서 바이킹 이제 전차 잡아줬으니까 바이킹 들어 올리고 제공권 싸움 저희가 할 것도 없네요. 토르밖에 없으니까. 근데 물량하고 업그레이드 차이에서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차 없이 토르 테스트로 해서 지금 이 분량 잡긴 잡았습니다만 여기 생산대에서 나오는 이 병력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당장 호베이님의 병력도 빈약한데 서로 병력 빈약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러시님은 이쪽 멀티 내주고 멀티 깨는 시간 동안 병력 조금만 모아도 업그레이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호베이님은 쉽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베이님과 러시님 둘 분 다 해당하는 문제인데 둘 분 다 바이오닉이잖아요. 바이오닉끼리의 싸움에서 불곰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태태전에서 바이오닉을 운영할 때 보병 유닛은 전차를 지켜주면서 대공도 하고 일단은 전차를 지켜주면서 기동성을 이용해서 상대방 멀티를 견제하고 흔들어주는 역할이 센데 기본적으로 공선 전차 라인은 뒤에 있고 서로 앞에 보병 유닛으로 잡고 하다 보면은 서로 전차 라인엔 안 닿으려 하고 보병 유닛끼리의 싸움이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불곰은 해병한테 약합니다. 바이오닉 대 바이오닉 태태전에서 불곰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뽑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닉 대 바이오닉은 근데 이제 메카닉 상대로는 불곰을 뽑아서 해불탱으로 가주면은 좋은 거죠. 근데 선수들이 해탱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거죠. 아무래도 해탱을 준비하다가 상대방이 메카닉이다 알았으면 그냥 병영에 기술실 달고 불곰 뽑아주면 되니까요. 같은 병영에서 나오는 유닛이기 때문에 해탱과 해불탱으로 움직여주는 체제 변화는 유연한 반면에 메카닉에서 다시 상대방이 해불탱이네 내가 좀 흔들리겠다 그렇다 해서 바이오닉으로 체제를 바꾸긴 어려우니까요. 테라는 체제 바꾸기 어려워요. 여기서도 이제 러시님이 실수해 주시는 거죠. 게임이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하게 뭔가 병력 싸움에서는 계속 50대 50이 나오는 이유가 러시님도 물량 못 뽑는 게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차를 안 섞어주기 때문이에요. 전차가 지상에선 역시 화력은 깡패이긴 하죠. 전차 다 없는데 전차 생산 안 해주고 있잖아요, 러시님. 그러니까 포레이님이 견제 좀 해주시고 생산 제대로 됐으면은 이기는 거죠. 어쩌면은 견제 안 되고 생산 안 됐어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포베이님이 러시님하고 똑같았으면은 이겼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은 이게 러시님이 싸움을 너무 못 해주시는데 업그레이드가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압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그냥 외줄타기 싸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티는 많이 먹고 있으니까 병력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건설 로봇 차이도 너무 많이 나죠. 보시다시피 여기 그 자원 채취량이 러시님은 분당 2000이 넘어가는데 코베이님은 1002배 차이가 납니다. 가스에선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은 러시님은 가스 보유량이 많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러시님은 계속 그 해명 위주로 경력을 뽑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포베이님의 고질적인 웃긴 문제는 뭐 멀티 견제해주고 뭐 자기 자원 싸움도 중요한데 결국엔 병력 스타크래프트는 자원 싸움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 근본적으로 병력을 뽑아서 병력끼리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상대방 건물을 부수기 위한 거거든요. 그 근본이 되는 건 결국엔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게 포베이님에게 제일 아쉬운 게 역시 그거예요.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너도 200 나도 200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면은 뭐 거기서도 서로 335씩 차이 335까지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싸움에서 너무 진짜 막 태저전 같은 경우 맹독충이 불러오는데 해병 한 개를 일일이 잘라내서 상계를 한다. 그런 신의 상계가 나온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업그레이드 밀리면은 그거는 지는 거예요. 사령부도 많이 꿰주고 뭐 해주셨는데 이 병력 맞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업그레이드 조합 구성 공선 전차가 많지도 않고 포베이님 이제 공성 전차 업그레이드는 3위업을 맞춰주셨는데 메카닉 업그레이드는 바이오닉 업그레이드는 여전히 2일업이고 33업 바이오닉을 상대로 2일업도 아니고 2일업이나 업그레이드가 3단계 차이가 난다. 엄청난 차이죠. 절대적인 차이. 이렇게 또 견제를 받으면서 주력 병력을 또 이쪽 멀티 근처에서 맴도니까 이 견제 병력 나름 큰 이 의료선 3기를 막기도 어렵죠. 포베이님 그리고 뭐 게임 질 때 GG 웬만하면 쳐주시고요. 뭐 초보 참프들은 많이 안 치긴 하는데 고수도 갈수록 좀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엔 이 게임에서는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의 부재 그리고 공학연구소가 그나마 하나도 제대로 꾸준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문제 업그레이드가 엄청난 차이로 밀린다는 문제 바이오닉이 33 그 메카닉 업그레이드는 2업이 앞서죠 01업 방 1업 해서 2업이 앞선데 바이오닉은 3업이 밀립니다 거기에다가 전투 방패도 없어요 그 메카닉은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으면은 이제 딜을 잘 넣어주니까 좋긴 하지만 바이오닉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그냥 공성전차 라인 그냥 밀리는 거거든요. 해탱 싸움 이게 그러니까 메카닉 대 메카닉 싸움이나 메카닉 대 바이오닉 싸움에서는 화력이 더 중요하니까 좀 그냥 메카닉 위주의 업그레이드가 돼도 괜찮은데 그리고 에다중 메카닉 대 바이오닉 싸움에서는 되려 이기려면은 바이오닉이 업그레이드 앞서 나가야 되죠. 메카닉은 유닛 하나하나가 비싸니까 그것을 견제를 해주면서
흔들고 바이오닉이 그 흔들면서 정신없는 틈에 업그레이드 할 자원을 유닛에다 쓰는 틈이 존재합니다. 메카닉은 바이오닉이 흔들어주면 해불탱으로 거기서 그 틈에 이제 자신은 그 틈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바로 바이오닉 업그레이드를 1업 공방 1업 끝나자마자 바로 공방 2업 찍어주면서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앞서가고 그 틈에 이기는 게 바이오닉 대 메카닉 태태전 싸움이에요. 바이오닉 대 메카닉에서 제대로 흔들어주지 못하고 2회 때 2회 가고 업그레이드 양쪽 다 3-3업 되면은 바이오닉은 메카닉한테 치게 돼 있어요. 뭐 프로게이머들이 바이오닉을 하는 이유는 뭐 메카닉을 했을 때 프로 수준이면 워낙에 잘 흔들어주니까 하고요. 다음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로모예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상대편 분? 네. 10시 진영의 로모예님 그리고 4시 진영의 포베이님. 이 게임에서는 과연 이제 바이오닉으로 갈지 메카닉으로 갈지 아니면은 바이오닉으로 갈 경우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를 잊지 않으실지. 만일 전투방패 업그레이드의 존재를 몰랐다고 한다면은 좀 이번 리플 분석을 통해서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는 걸요. 전투방패 양쪽 다 10보 긋고 기본이죠. 뭐 날비를 하든 운영을 하든 뭐 하든 10보 긋고는 안 바뀌니까요. 뭐 날비 같은 경우 8889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요. 로무예님 보긋고 약간 들리시네요. 로무예님도 성가스 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만일의 경우지만 8889 맞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번엔 12 포비에님 이번엔 12커스 가져가 주시네요. 지금은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정찰을 해줄 때 상대방이 선가스인지 아닌지는 이 가스통을 찍어보면은 가스통을 찍으면 여기 남는 양이 뜨거든요. 뭐 남의 가스통이든 뭐든 일단 남는 양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지대는 평범하게 찍어보면 무조건 남는 양이 뜨니까 아 이만큼 채취했구나 그러면 선가스겠구나 아니겠구나 그거를 예측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겠지만요. 포베이님 정찰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병형이란 걸 봤으면은 사신우린의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신이 막 뛰어올 것을 예측을 하고 여기서는 군수공장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맞사신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신 잘 막는 건 역시 사신이거든요. 해병은 이동 속도가 느리고 사신이 튀면서 때려주면은 지죠. 해병은 사신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50대 50 싸움이 나와도 사신은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물러난 다음에 HP 채워서 오면은 또 지게 돼 있고요. 이제 투병형을 봤는데 이제 그 병영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의치 않다 하면은 이 자원지대 이쪽 부근에 해서 벙커를 하나 지어주는 게 좋아요. 사신 모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화염차 사신 막으려면 화염차 찍어줘야 됩니다. 화염차 아 테크 올리시네. 투병형을 보셨으면 이게 테크를 올릴 게 아닌데요.
뭐 해병으로 막을 생각이면 해병이 바깥이 아니라 이 건설로 뭐 근처에 있어요. 로무예님도 이 사신 컨트롤이 익숙하진 않으신가 보네요. 내가 화염차 막았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았으면은 이제 여기선 포베이님이 유리한 게 맞죠? 근데 이 게임 지셨다고 하니 인플 공장 반응로 서치가 돼야 되는데 다 쓸어버리겠어. 이번 견제에서 이득을 봐야 되죠. 상대방 분도 태클 올리시. 상대방 분 투병형에서 사신 막았잖아요. 투병형에서 사신 러시 오는 걸 막았으니까 일단은 포베이님이 유리한 상태였단 말이죠. 포베이님이 유리한 상태였으니까 바로 그렇죠. 이거 견제를 가주는 게 좋죠. 자극제. 예, 초반엔 역시 유리한데 그게 이게 아닌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의료선을 걸쳐놓고 해병 내림과 동시에 화염차 태워서 계속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드랍해서 싸웠으면은 이 병력 잡아먹고 타격을 재미를 볼 수 있었는데 그냥 지뢰 빼버린 거는 또 아쉽네요.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서 D 찍고 의료선 누르면 상계 드랍 되잖아요. 그 상계 드랍 이용해서 의료선 뒤로 빼면서 해병을 계속 뚝뚝뚝뚝 내려주면은 괜찮았죠? 그 해병도 별로 지금 생산돼서 나와서 그렇지 이제 불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나쁠 건은 없었는데 이쪽 의료선이 이리로 빠지면서 상계 드랍 해주고 화염차가 이쪽에서 딜 넣어주고 이랬으면 이겼죠. 앞마당 가져가 주시는 포베이님. 어떻게 이게 게임 양상이 막으면 이기는데 못 막아서 지는 건가? 로무예님은 여전히 확장 앞마당 가져갈 생각이 없으시고 공성전차는 이제서야 뽑아주시는데 이거 포베이님이 이쪽에 공성전차 라인 잡고 막으면 이기는 거죠. 지금 일본 숫자도 근데 두 분 다 조금 그런 게 10분이 넘었는데 양쪽 다 건설 로봇이 적기라는 조금 역시 지금 이 상황은 포베이님이 유리하죠. 사령부는 하나 더 있는데 병력은 포베이님이 더 많아요. 업그레이드야 뭐 아직 차이가 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핵드랍이라서 또 노무예님은 이거 완전히 그냥 이 한 방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일꾼 빼는 컨트롤이 얼마나 나오는지 방금 같은 경우는 일꾼을 빼주거나 아니면 일꾼을 여기 이게 유리했는데 병력이 떨어지는 순간 공성 모드 하고
공성 모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성 모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바이오닉들끼리 싸움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거 건설 로봇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전부 다는 말고 한 여기 반절만 해서 바로 어택 땅을 찍어주고 건설 로봇이 바이오닉 탱킹을 해주면서 바이오닉 대 바이오닉 싸움에서 이겨주면은 공성 전차는 3기라서 2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볍게 막아냈으면은 사령부는 하나 더 많으니까 그 건설 로봇 바로 충원해주고 유리한 게임으로 끌고 가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 게임 진 거는 진짜 굉장히 아쉽네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자극제 완료가 됐죠. 근데 생산해서 이번엔 전투 방패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굳힐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너무 아쉽게 졌네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간 것도 아쉬운 게 공성전차 한 기 있죠? 불곰 한 기 있잖아요. 불곰 한 기로 이 전차는 당장 못 잡아요. 이 전차 이 정도 병력이 떨어졌다는 걸 이게 서치를 했다면은 알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게 상대방이 이게 멀티를 가져가고 오는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가더라도 이 건설 로봇 던져서 이 전차 한 기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스캔 한번 여기 있다 뿌려보고 있다 못 이기겠다 했을 때 나가도 괜찮아요. 너무 좀 근성 없이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 게임 진 건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이것도 바로 이렇게 나갈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럼 이번엔 이긴 게임 2개 테트전 하나 토스전 하나 토스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진영엔 포베이님 테란 그리고 바코드 프로토스 7시 진영에 바코드 프로토스고요. 바코드님 이긴 게임이라도 일단은 리플 분석의 목적은 발전에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는 주수정탑이죠? 주수정탑 그리고 19 이변이나 변수 없이 정석으로 양쪽 두 분 다 가고 계시고요. 바코드 토스님은 원서치를 하시네요. 근데 이게 지옥구동 이 정도 서치면은 이 시간대 서치면은 대각은 아니다는 것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죠. 저도 근데 정찰 시간대로 방향 파악하는 건 잘하진 못하지만서도 바코드 토스님 전진 수정탑 하나 박아주시고요. 가스로 가져가 주시는 포베이님 토스전인데다가 12가스 제가 12가스인지는 제대로 못 봤는데 딱 가스통 정제소 완성되고 나서 딱 건설로 넣어주는 타이밍에 13가스였던 걸 봐서는 12가스를 가져가신 것 같은데 12병형 12가스 가져가 주시고 해병 출발이란 것은 조금 손해보는 행위죠. 해병 출발할 거면 13가스 가져가 주는 게 낫죠. 건설로 생산 타이밍에 텀이 생기니까요. 그냥 사신 출발했으면은 탐사 정도 잡아주고 근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수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는 후베이님도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 병력이 하나도 없고 이제 광전사라던가 추적자 병력이 없으면 앞마당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앞마당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봤잖아요. 상대방 본진은 수정탑이 2개 있다. 그럼 이거 의심해야죠. 전진돼서 어딘가에 다른 건물이 올라갔다. 앞마당은 없는데 수정탑은 2개다. 그러면 이거 뭔가를 의심을 해야 합니다. 예언. 아, 지뢰로 뭐 막았나 보네. 우선은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지뢰로 막을 예언자를 눈치채고 지뢰로 막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뢰 드랍하려고 했는지. 여기서 정찰 끊어줘야죠. 네. 예언자는 조금 늦네요. 이게 510이었으면은 510 지금 막 빠른 예언자 들들인데 이게 바포드 토스님이 이게 최적화가 안 돼서 늦어서 이겼네요. 최적화 됐으면 이거 게임 졌어요. 그리고 공항연구소가 지금도 안 올라갔죠. 뭐 지뢰가 여기 박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 수정탑 뒤에 있는 거 보고 뭔가를 눈치를 못 채셨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이거는 바코드 토스 부분이 완전히 어디서 이겼네요.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우선은 여기서 이 수정탑 하나 깨줬으면은 이 방향 안 나오고 더 쉽게 이기는데 왜 그랬는지. 이 수정탑 깨줬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탑 깨줬으면 더 좋긴 한데 이거는 포베이님이 뭔가 게임을 잘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 바코드 토스님이 너무 못하셨다. 이 예언자 빌드의 최적화가 안 돼서 들어가는 타이밍이 느린 것도 있고 포베이님은 이 예언자를 전혀 모르고 계셨죠. 본진에 수정탑이 2개 있으면은 전진해서 수정탑 하나 박혀 있고 여기에 황혼의회가 지어져서 점추가 오던가 황혼의회와 암흑성소가 지어서 암흑기사가 오던가 예언자가 오던가 셋 중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언자하고 암흑기사의 경우는 포탑 박아주면 막는 거죠. 그리고 전진 그 포탑 박아준다고 이제 암흑기사 같은 경우에는 포탑은 디텍팅이고 그 암흑기사를 잡을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수정탑 앞마당 없고 본진 수정탑 2개 있는 걸 봤으면은 포탑 박아주면서 병력을 짜내주면은 날빌 맞고 유리한 운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걸 보고 바로 공학연구소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첫 지뢰가 그 이런 그 광물지대 이 근처 본진 근처에 박혀서 예언자들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언자 들어오고 소수 병력이 상대방 본진을 쳐서 이겼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게 예언자가 올 때 소수 가지고 있는 병력을 러시드 가서 이겼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의 토스라면 이렇게 맥없이 치지가 않아요. 이게 절대 전진 예언자의 그 카운터는 그냥 있는 병력 가지고 러시드 간다. 이게 아닌 게 자원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나름의 이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 병력을 가지고 러시드 갔습니다. 포베이님은 바코드 토스부는 자원이 그럭저럭 300이면 남아있어요. 관문 하나 더 짓고 추적자 2기가 더 나올 만한 그 병력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털리고 나서 남은 자원이지만 탐사정이 전부 다 살아있었으면 계속 살아서 계속 채취됐으면 상당한 자원이 모였을 겁니다. 처음에 여기 딱 본진 입성할 때 토스 보낸 자원은 제가 눈으로 찍어봤어요. 눈으로 찍어뒀어요. 광물 600에 가스 600이 남아있더군요. 이거를 그러니까 토스부는 자원을 남겨서 결국에는 진 겁니다. 전진 예언자는 하면서 본진을 수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이 있었으면은 안 졌다는 겁니다. 앞마당 가져가면서 광자가 중전에 앞마당에 써줬으면은 그냥 이기는 거였고요. 앞마당 안 가져갔으면은 그 자원으로 파수기 한 개 뽑아서 여기 역장을 쳤다. 역장 이 시간 동안 역장 풀리고 들어가면 된다. 파수기 한 개 더 찍어서 역장 한 번 더 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끌 동안 광자가 충전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모이고 자원은 자원대로 쌓이니까 추적자 광전사 관문 더 늘려주고 테크 올리고 하면서 토스는 할 거 다 해요. 본진 안에서. 예언자는 여기 괴롭혀주고요. 예언자가 잡혔을 경우에는 이제 전진 예언자 빌드가 막혔을 때 토스가 불리한 거는 역시 이거죠. 본진 안에서 할 건 다 해도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지는 점, 그리고 이 수정탑과 우주 관문이 노출돼서 결국엔 깨진다는 점. 거기서 불리해지는 거지. 이렇게 전진 예언자라고 카운터로 병력을 러시를 보내서 이긴다. 이건 토스가 굉장히 못한 겁니다. 결국에는 전진 예언자 카운터는 병력 러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토스분이 못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긴 포베이님의 승리 이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냥 토스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가혹해 보이지만 저도 뭐 발전을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분이 대만 분이신데 한자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클랜 태그인 DN이라고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태전 이거 경기도 이긴 경기라고 하셨는데 브론즈 분이시면은 이겼겠네요. 요즘 브론즈는 처음 배치 받을 때 5경기 전부 다 일부러 저도 브론즈가 안 나와요. 제 친구 아이디로 한번 그냥 네 아이디 빌려줘봐라, 어디 한번 일부러 브론즈 가서 양하기나 해보자 하고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리그 떠나기를 한번 하고 다시 5연패를 한번 더 해야 나오더라고요. 브론즈가 상당히 요즘 브론즈 비율이 마스터가 4%가 되고 브론즈가 9%였나요? 브론즈 비율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브론즈를 완벽히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베이님 실버 하위권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보다 그 리그 하위권이면은 뭐 자기 밑에 리그 상위권한테 질 수도 있는데 브론즈는 상위권이다 해도 워낙 저기가
10보 긋고 12병영을 하시네요 이분은 지금. 포베이님이 포베이님이 7시 분, 그리고 GN님이 11시 방향 해서 13가스에 12가스. 포베이님은 그 12병영 12가스는 사신 운영할 때 주로 하는 테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13가스, 14가스인가요? 양쪽이? 네. 사신 그리고 입구 막아주시는 지엔님. 포베이님 보급고 막히네요. 입구들 막든 안 막든 경영이 완성되자마자 추가로 보급고 하는 게를 더 지어주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저도 가끔 이런 실수합니다만 보급고 막히죠 이러면. 보급고 아 군수공장. 그리고 병영 늘려주죠. 찌를 생각이신 것 같은데 찌르려면 결국엔 보급고 지어야죠. 보급고 투가스 가져가 주시는 지엔님. 사실은 안 죽는 게 더 중요하죠. 못 잡아도 스캔은 아낄 수가 있잖아요. 정찰을 사신으로 대신해줘서. 아니면은 다 정찰은 못해도 일부분만 정찰해주면 스캔을 그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죠. 보급고 2개. 27보급 인구수도 27까지 뚫어두고 막힐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그 부실고 수준에서는. 근데 병영 짓고 19 수준의 인구수 19에서 막히면은 그건 좀 그런 실수는 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공학연구소 올라가 주시는 지혜님. 테크 올려주신데 지레드가 포베이님 지레드랍은 토스전이나 저그전에서 쓰는 빌드가 되겠습니다. 테란전에선 지레드랍을 하려면 지레 한 개를 섞고 나머지는 병력을 섞죠. 화염차나 해병. 지레가 한번 터져주고 그러면은 일군 한 기가 잡히고 나머지 그 스플래시를 맞은 일군들은 양념이 돼요. 죽는 게 아니라 그 양념을 해병과 화염차 딜로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네. 지뢰 2기 뽑아서 드랍 가는 거는 토스전이나 저그전에서는 하는 겁니다. 일꾼이 한 방에 죽으니까요. 스플래시에도 스플래시 데미지 40. 일벌레하고 탐사정의 HP도 40. 뭐 탐사정 같은 경우는 HP 20, 실드 20이긴 합니다만 결국 합계 40이죠. 근데 테란 건설 로봇은 45기 때문에 이 지뢰 스플래시도 안 죽어요. 그것을 감안을 하고 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혜님은 그리고 앞마당 가져가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이게 그 태태전은 뭐 추가 사령부가 늦는 경우가 많죠. 그 상대방이 원베이스 찌르기에 취약해지긴 하니까요. 근데 이 추가 사령부는 원원원 경영 하나, 군수공장 하나, 우주공항 하나 원원원 때는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병영 2개 그 인프가 좀 더 많이 올리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불리해지죠. 정석대로 가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혜님이 아직도 이제서야 추가 사령부 올려주고 있고 뭐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지혜님이
트리플보다 더 많이 올리고 추가 사령부 가져가 주고 계시니까 지금은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근데 추가 사령부는 이제 태텐전에선 적당한 타이밍에 해줘야 돼요. 그 원원은 추가 사령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서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너무 느려서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충 상대방하고 나하고 비슷하나 상대방도 병력 그 수비적으로 쥐어 짜내고 공격할 생각은 없고 추가 사령부를 뒤늦게 가져간다. 지금은 이제 그 정보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스캔을 한번 이 앞마당하고 해서 중간에 대충 뿌려보고 하면은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으면 이쪽에 병력이 배치가 되니까 그걸로 대충 예상을 하시고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이게 병력을 먼저 쥐어짜내고 앞마당을 늦게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 운영도 좋고요. 뭐 지엔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진의 일꾼을 왕창 생산해두고 앞마당을 옮기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본진으로 찍어주는 게 좋죠. 지엔님의 경우 얘기지만 각 베이스마다 광문을 캐는 일꾼은 16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베님 또 우주공항이 된다. 전투방패 안 찍어주고 계시고요. 양쪽 다 견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의료선 한 개씩. 방송작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여기다 내려서 기갑병이 걸어갔는데 의료선이 이쯤 와서 그냥 포탑 무시하고 쭉 오면서 상계드랍 해주고 의료선만 도망가고 이게 훨씬 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기갑병 단독 드랍은 좀 잘 안 쓰이는 게 기갑병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벤시로 때려주고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 일꾼 빼면은 끝이거든요. 더군다나 군심 초기 때는 뭐 하얀기갑병이 사기였죠. 2번 때리면 일꾼이 그냥 다 타버리니까. 지금은 3번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느린 기동성으로 좀 어렵죠. 기갑병 드랍이 좀 재미를 봤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려면. 그리고 뭐 디에님은 역시라고 할까, 생산이 아예 멈췄죠? 생산이 아예 멈추는 순간이 있고 광문은 1500이 넘는데 트리플도 안 올라가고 건설로버 생산도 안 되고 이제서 해병 생산은 되는데 공성전차 생산은 안 되고 의료선은 한 기씩만 보내네요. 이게 뭐 저도 실버 때는 그랬지만 실버에서 골드로 올라가려면 테란 입장에서는 양방치기를 할 줄 알게 되면 골드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뭐 지금은 골드 범위가 많이 넓어져서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시즌부터 골드였거든요. 저번 시즌에는 골드 좀 실버에서 골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보다는요 양방치기 할 줄 알게 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아래 뭐 있나요? 지도 같은 거 안 보이는데. 내려야죠. 사령부. 생산이 많이 안 되네요. 의료선 3기 유닛. 건설 로봇 숫자 15분인데 35기는 좀 많이
그리고 지혜님은 트리플을 참 개방된 곳에다가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전투방패 또 생산 안 해주시.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를 자주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포베이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님은 이 의료선을 트리플로 해서 트리플을 깨줬으면 좋은데 앞마당으로 가네. 앞마당에 병력이 우글우글 있는데. 앞마당으로 가신 것은 이 의료선 뭐 하는 건지 까먹은 건가요? 그리고 건설 로봇이 충분히 있지가 않아요. 건설 로봇 생산이 계속 멈춰 있죠. 포베이님 병영 태태전에선 저도 병영을 그렇게 많이 안 늘립니다만 4, 5병영은 있어줘야죠. 그나마 4, 5병영 얘기도 한 개만 기술실이고 나머지는 죄다 반응로라는 가정 하에서요. 공학연구소 이번엔 2개인데 업그레이드 안 돌아가네요. 자원은 2업 찍을 만큼 있는데 공이업만 방업 찍어주세요. 공방업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기왕 공학연구소 2개인데. 그리고 지혜님은 해병 올리 해병 조합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지혜님 완전 짜냈네요. 140 인구수는 2배 차이. 인구수는 2배 차인데 공방 1억 그리고 공이업. 근데 이 라인은 이거는 제가 지혜님이면은 오 양방치기. 순서가 잘못됐네. 이거 조합에서는 포베이님이 앞서고 있었는데 제가 지혜님 같았으면 이 컨트롤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방금 이거를 앞마당을 먼저 드랍해서 때리고 이쪽에서 전차가 공성모드를 스캔을 여기다 딱 뿌려요. 공성모드 풀리는 순간에 노려서 방금의 이쪽에 있던 그 해병으로 덮치면은 이겼죠. 그러면 싸움 생겼죠. 여기도 싸먹기. 이 DN님 이거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게 조합만 갖출 줄 알면은 단순 해병만으로 이렇게 싸울 줄 아는 거는 싸움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싸움 자체는 단순 해병만으로 방금 이 그 공성전차를 걷어냈어요. 그 딱 싸먹기로. 그리고 에코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냉각탑 이걸 깨주면은 얘 트리플 방어에 용이에요. 빼야죠. 뒤에는 이러면서 또 견제. 와. 지혜님은 조합만 잘 쓸 줄 알면은 골드 그냥 오겠네요. 싸우는 것 자체는 생산력하고 조합 이것만 갖춰주면 돼요. 사령부 에너지 쌓이죠. 이건 또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태우고 빠져야지. 이거 태우고 근데 역시 이게 그냥 의료선 부스터 끼고 여기 3개를 쓰면 일꾼도 쏠쏠하게 잡았고 좀 더 많은 데미지를 줬을 거예요. 이 가스통 여기서 막 내리면서 가스통을 때릴 게 아니었는데.
결국엔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해병 위주로 지금도 여기 올리 해병만 생산하고 계신데 은유선 생산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포베이님은 다시 한번 포베이님 위주의 설명으로 돌아가면은 3병형 상대방 바이오닉하고 물량 차이가 너무 심해요. 상대방 바이오닉 해병하고 이게 물량을 그냥 상대방 해병의 3분의 2만 돼도 공성전차 많이 있으니까 3분의 2까지도 필요 없어요. 반절만 돼도 공성전차 많이 있으니까 그냥 조합으로 압도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쭉 밀어버리면 돼요. 그럼 그냥 이겨요. 지금 이렇게 끌 게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불곰 섞여있는 거, 상대방은 올리 해병인데 불곰이 섞여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오류죠. 그나마 상대방이 해탱이었다면 불곰이 그 바이오닉 싸움에서 효율이 떨어지지만 바이오닉 잡고 그 공성전차 정리해주는 데는 굉장한 효율을 발휘해주긴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해탱인데 불곰 쓰지 말라는 거는 뭐 해병 다 잡으면 불곰이 공성전차 잡아주는 데는 효율이 되긴 하지만 해병 다 잡기 전에 그냥 불곰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상대방은 공성전차를 거의 안 쓰니까 그냥 거의 100% 불곰의 의미가 없죠. 포베이님은 지금 여기서 그냥 그 생산병력 한 이 정도만 여기 그냥 수비병력 남겨주고 나머지 부대 지정해서 전부 다 그냥 공격 쭉 어택 땅 찍어도 이길 만큼이 있어요. 어택 땅까진 아니고 그 어택 땅에서 가는 병력 신경 쓰다가 앞에 적 나타나면은 공성전차에 공성모드 해주고 그것만 해줘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냉각탑도 깨주면은 이 트리플 막기 용이하죠. 냉각탑 막 깨고 있다 하면 이쪽으로 병력 보내서 수비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에렌님 이제 벤시 추가해줘. 생산력이 나쁘진 않네요. 에렌님이 해병만 찍는다는 거, 이게 조합에서 상당히 이게 뭔가 브론즈다운 조합을 보여주긴 하는데 생산력이라던가 싸움 판단력은 나쁘지 않아요. 견제할 때 판단력은 조금 아쉽지만요. 딱 조금 피해주고 병력 살려가는 게 더 나았는데, 뭐 싸움 잘 해도 이렇게 병력 조합이 안 돼서 이렇게 병력 다 헌납하면은 의미가 없지만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합 해병이 이렇게 많다, 바이오닉이 많다 하면은 공성전차에서 좀 밀려도 라인을 잡고 그 상대방이 함부로 들이대지 못하게만 해준 다음에 막 병력을 여기저기 드랍해서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매우 훌륭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바이오닉 위주로 가고 공성전차 수를 좀 줄여도 공성전차가 아예 없다시피 하니까 DN이는 공성전차 3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해병은 무시하고 밀어도 게임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포베이님도 이제 디엔님 같은 경우에는 또 공방 2업을 해주는데 아직도 포베이님은 그냥 바이오닉이 02업이에요. 이건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투방패 업글 안 해줬고요.
전투방패 업글 안 해줬죠? 해태전에선 최악의 판단입니다. 전투방패 업글 안 해주는 건 메카닉일 경우 빼고요. 지금 여기서 이게 에렌님이 해병만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여기서 해병 이거 싸먹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걸로 봐서는 조합이라던가 좀 개념만 잡히면은 저 아니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님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게임 내판으로 봤을 때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안 되는 점, 전투방패 까먹는 점, 그리고 견제를 테라는 견제 종족인데 견제가 제대로 안 되는 점, 그리고 GG를 너무 빨리 치는 점, 그리고 견제를 받았을 때 건설 로봇의 움직임 계속 자원만 캐고 있어요. 건설 로봇을 빼서 건설 로봇을 살려주던가 아니면은 공격을 해서 수비를 좀 더 용이하게 하던가 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쉽고요. 뭐 전투방패 까먹는 것은 전투방패 잊지 말아주시고요, 포베이님. 그리고 조합이라든가 좀 더 유닛을 부지런히 움직여주세요. 그 유닛이 한쪽으로만 공격할 때는 전 유닛이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전 유닛이 수비하러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있는데 좀 그걸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뭐 역시 리플로 봤을 때 보이는 점이 그런 거죠. 남의 것도 남의 것이지만 자기 것도 부족한 게 딱 보이죠. 저도 카페에 개인 화면을 올리는 게 개인 화면을 올리는 거는 이제 테란 유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점도 있지만 저보다 이제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니까 저보다는 실력이 약간 낮은 사람에 한해서요. 제가 게임만 할 땐 저는 못 느끼는데 또 이제 게임 하고 나서 그 개인 화면을 보면은 좀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을까? APM이 느려가지고 이게 답답해요.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개인 화면을 봐도 본인 개인 화면을 본인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촬영 리플레이 분석 촬영을 마치고요. 포웨이님 보고 참고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브론즈도 잘 안 까먹는 초보적인 거니까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